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매그입니다. 가장 최근 거래일 미국 주요 증시를 보면 아주 뚜렷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죠. 수치를 먼저 볼까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23% 소폭 하락한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1.19%, 그리고 S&P 500 지수는 0.6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수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온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가 하락한 건 대형 유통업체인 오토존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대형 가치주를 중심으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소비재와 전통산업 전반에 매도 압력이 가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한 건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다소 걷히면서 특정 섹터로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상 조율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풀 꺾였죠. 이리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기존 4.56%에서 4.49%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가치평가에 민감한 기술주나 성장주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자본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까지 확인되면서 시장 전반의 멀티플을 높이는 자본 유입이 일어난 겁니다. 철저하게 수치와 금리의 논리에 따라 자금이 이동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거시적 흐름 속에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자본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핵심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8,0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심리적 저항선을 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규모 기관 자금이 대형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장 전체의 체질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수치적 결과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IHBM 쿨링 패키지 발표입니다. 이 기술은 가속기 내부의 열을 30%나 감축시키는 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반도체 성능 병목 현상을 해소해줍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향후 독점적으로 공급 단가를 유지하고 마진을 방어하는 데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이베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 소식입니다. 파생상품의 구조상 기초자산의 변동폭을 2배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가 오를 때 추가적인 추격 매수를 유발하는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특정 대형주들로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을 가속화할 겁니다. 네 번째 뉴스는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허가 기간이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되는 정책 시행입니다. 인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시점을 앞당겨서 누적 할인율을 낮춘다는 뜻이죠. 즉,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의 순현재 가치 NPV를 수학적으로 아주 크게 향상시키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의 하락입니다.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고정비용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원가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겠죠. 게다가 자본 조달 비용 하락을 유도해서 주식시장 전반의 할인율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 짚어본 이 매크로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과 종목에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표를 보면서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먼저 대형 반도체 섹터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IHBM 신기술에 따른 펀더멘털 개선, 거기에 이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수급이 겹치게 됩니다. 구조적인 멀티플 확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핵심 포트폴리오로 유지하는 전략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제약 및 바이오 섹터에 속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240일로 단축된 인허가 기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시기가 앞당겨지면 자연스럽게 자본 회전율이 증가하고요. 무형 자산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성장이 가속화되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인터넷 성장주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국채금리가 4.49%로 하락한 국면에서 혜택을 봅니다. 이들 기업은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밸류에이션이 회복되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화학 및 정유 섹터인 롯데케미컬이나 금호석유화학은 국제유가 하락이 가장 직관적으로 작용하는 곳입니다. 원재료 도입 원가가 낮아지니까 제품 판매가와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 영업마진이 턴어라운드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섹터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등은 어떨까요? 정부의 차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같이 독자적인 군수 납품 예산 확충 소식과 맞물리면서 장기적이고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변수가 특정 섹터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자본시장의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한국 시장의 어떤 기업들과 구조적으로 맞물릴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 핵심 패턴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HBM 및 AI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AMD 쪽으로 향한 자금 흐름은 글로벌 AI 메모리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의 SK하이닉스, 그리고 고다층 기판을 생산하는 LG이노텍, 삼성전기로 연결됩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패턴은 우주 방산 및 위성 하드웨어입니다. 미국의 레드와이어나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보여준 성장은 소형 저궤도 인공위성 동체와 탑재체 제조 기술을 내재화한 한국의 세트레카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국방우주 비즈니스 궤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공간 스마트 관제 및 AI 체질 전환 패턴을 볼까요? 물리적 공간 데이터를 AI로 통합 제어하는 미국의 브레인, 에이노스 등의 약진은 이기종 센서 데이터를 단일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가속화하는 한국의 현대 HT, 솔트룩스, DIT의 비즈니스와 맞닿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센터 전력 및 액체 냉각 솔루션 분야입니다. 전력 소비 급증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 모다인 등의 장기 수주 흐름은 고압 변압기, 배전 및 쿨링 인프라를 다루는 한국의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신성 ENG의 사업성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가 하락 및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패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곳으로 유입된 순환매 자금은 항공연료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순익률이 반등이 예상되는 한국의 대한항공, 하나투어, 호텔신라의 마진 회복 구조와 논리적인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더 미시적인 단위로 좁혀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자본 유입이 있었던 미국 시장 상승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재평가받고 있는지 꼼꼼히 분석해보죠. 먼저 가장 높은 196.53%의 상승을 기록한 1위 제이스탈 홀딩스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공장 가동을 위한 대형 국가보증 금융 획득이 원인이었는데요. 이 모델은 국내에서 전고체 상용화 밸류체인을 구축 중인 한농화성의 사업 구조와 완벽히 부합합니다. 이어서 119.92% 오른 2위 VCI 글로벌 역시 내부자 주식 취득과 인공지능 연산용 GPU 자산 확장이 상승의 동력이었죠.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는 한국의 솔트룩스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3위 브레인과 4위 에이노스입니다. 두 기업 모두 AI를 활용한 인프라 제어로 시장에서 가치를 입증했거든요. 주거공간 에너지를 제어하는 브레인은 108.86% 상승하면서 홈 IoT를 빌트인하는 현대 HT와 대칭을 이루고요. 냄새인지 하드웨어인 스멜 AI를 배치한 에이노스는 116.34% 오르며 머신비전 AI를 적용하는 한국의 DIT 구조와 일치합니다. 5위 모멘터스는 저궤도 위성 우주수송의 특수성 덕분에 99.73%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 관측 위성 부품을 제조하는 세트레가이와 정합성을 가집니다. 바이오와 헬스케어 영역의 움직임도 아주 뚜렷합니다. 6위 코다이그노스틱스는 PCR 상용 진단키트 가이드라인 통과로 86.98% 상승하며 다중 PCR 진단 기술을 가진 시젠과 연결되고요. 7위 노세라는 푸드테크 기반 스마트 인프라 재편으로 81.42% 오르며 CJ제일제당의 전략과 매칭됩니다. 특수 소재와 보안 기술 쪽으로도 자본의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80.50% 상승한 8위 CPS 테크놀로지스의 특수 금속 복합재 가공 기술은 한국의 티플렉스와 부합합니다. 차세대 양자 컴퓨터 암호화 기술이 부각된 9위 큐트렉스 퀀텀은 80.19% 상승하며 관리 이전 플랫폼 전략을 쓰는 셀리드와 일치하죠. 마지막으로 68.85% 오른 10위 오르빗 인터내셔널은 혹독한 전장 환경을 위한 스마트 작전 콘솔 국산화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과 확고한 지위 대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위부터 20위까지 자본이 향하고 있는 이면의 비즈니스 로직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바이오 제약 분야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약진하는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11일 아르텔로 바이오사이언스는 머신러닝을 가동한 비마약성 신약 양리규명으로 48.75% 상승했습니다. 이는 극단적 통증 제어 물질을 다루는 메디콕스와 부합하죠. 글로벌 군 생물 안보 전용 신속 백신 개발 자금을 조달한 12위 지오백스 랩스는 32.36% 오르며 다목적 면역 신약을 양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동일한 구조를 보입니다. 13위 일렉트로코어는 미주신경 전기펄스 전자약의 보험 상환 안착으로 27.29% 상승해 리메드의 뇌신경 치료기기와 기술적 대칭을 이룹니다.
친환경 및 정밀의료 타겟팅 기업들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9.37% 상승한 14위 T1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 부품 생산 기반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생산 벨트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중추신경 조저 정밀신약의 안정 가이드를 달성한 15위 NRX 파마슈티컬스는 30.12% 오르며 현대약품과 매칭되고요. 여성 외래 전용 무마취 의료장비 FDA 승인을 받은 16위 페마시스 역시 29.85% 상승하며 휴마시스의 타겟 시정과 연결됩니다. 미래 인프라와 헬스케어 기술이 결합된 비즈니스 모델 또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주 인프라 3D 위성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17위 레드와이어는 26.17% 상승해 세트레가이의 공급망과 일치하고요. 모바일 체질 분석 데이터와 연동된 비만 치료 비대면 채널 가입자가 증가한 18위 DWH 인터내셔널은 26.76% 오르며 인바디의 솔루션 지향점과 같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와 AI 하드웨어도 예외는 아니었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비행 하드웨어 완성 자금 공모에 성공한 19위 뉴호라이전 에어크래프트는 26.61% 상승해 뱃셀과 사업적 궤를 같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AI 가속기 보드 전용 고전압 전력 컨버터 공급이 증가한 22 바이코는 24.32% 오르면서 고밀도 연산 환경의 전력 제어 부품으로 자본이 쏠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죠. 본 해설 자료는 단순 정보 제공 및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 다루어진 특정 종목의 분석이나 섹터의 전망,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한 내용들은 결코 어떠한 형태의 직접적인 투자 권유나 매매 추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드립니다.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성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 방대한 데이터의 흐름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이 냉정한 글로벌 자본의 이동 패턴과 구조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습니까?